네, 안녕하십니까. 모아시스 정진우입니다. 모아시스는 작년부터 계속 인텔 원 API 파트너로서 원 API를 이제 좀 소개해드리고 좀 더 잘 활용하실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자 웨비나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세 번째 원 API 웨비나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이번에 진행할 내용은 Optimization and GPU Offloading Workflow with Intel One API라는 제목이고요. 어떤 가속 컴퓨팅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One API를 잘 활용을 해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고 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방금 이제 좀 소개를 해 드린 것과 같이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텔 옵티미제이션 워크플로우에 따라서 좀 최적화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는 GPU 쪽에 그 오프로드를 구현을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원 API 관련해서 저희 모아시스에서 이제 이런 웨비나를 세 번째 진행하고 있고요. 이 원 API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제 좀 더 기본적인 내용들은 앞전에 했던 1회차, 2회차 웨비나에서 좀 자세하게 다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 전자신문 사이트에 예전에 방송했던 것도 올라와 있으니까 예전 자료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간단하게 원 API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금 이제 그림에 보시면 장치들이 요새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전에는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 CPU만 사용을 했었는데 요새는 CPU를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GPU라든가 FPGA라든가 이런 가속기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CPU에서만 개발됐던 코드들은 다양한 아키텍처를 사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인텔 원 API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원 API를 활용을 하면 이런 다양한 장치들을 통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칼라 벡터, 스페셜 매트릭스 이런 등등의 응용 프로그램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이 다음 페이지는 좀 오늘 소개해드릴 자료에서 최종적으로는 GPU에서 오프로드를 구현하는 것까지 좀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사용한 GPU가 이제 저희 인텔에서 개발된 Xe라는 모델로 이제 GPU 모델이 개발이 됐습니다. 2020년 정도에 출시가 된 거고 관련해서 소개 페이지이고요. 혹시나 원 API 뿐만 아니라 인텔 쪽 GPU 하드웨어에도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페이지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이제 주로 다룰 그런 툴은 이제 원 API에 다양한 그런 구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옵티마이즈 관련된 어플리케이션들을 좀 활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좀 다이렉트하게 프로그래밍 코드를 수정을 해서 최적화를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관련된 게 C++ 컴파일러라든가 오픈MP, 그러니까 오픈MP를 쓸 수 있는 C++ 컴파일러라든가 포트란 컴파일러 같은 것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속기 같은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 패러렐 C++, DPCPP라는 컴파일러가 있고 등등 파이썬이나 아니면 그런 컴패터빌리티 툴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두 번째 웨비나를 좀 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브러리 쪽이 있어요. 라이브러리는 내가 직접 코드를 수정하는 건 아니지만 원 API에 포함되어 있는 최적화된 라이브러리를 쓰면
뭐 조금 더 그 성능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로 다룰 내용에 해당되는 건데요. 애널리시스 툴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내가 코드를 개발했을 때 그 코드를 이제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최적화 상태가 어떤지, 뭐 메모리나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등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 API 뭐 vTune 프로파일러라든가 원 API 어드바이저 이런, 아니면 이제 디버깅을 위한 GDB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오프로드가 이제 최종적인 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단계인데요. 오프로드를 구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오픈MP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오픈MP의 이제 그 4.0부터는 타겟이라는 뭐 그런 명령어가 생겨서 오픈MP를 가지고 오프로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픈MP 오프로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그 모든 컴파일러에서 다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거기 표에 보시면은 그 좀 고전적인 컴파일러는 오픈MP 오프로드는 지원이 안 됩니다, 현재는. 그래서 뭐 ICC나 ICPC, iPort 같은 C나 C++, 푸트란 컴파일러 사용했던 이 컴파일러들은 기존에 이제 오픈MP만 지원을 하고요. 오픈MP 오프로드까지 사용을 하시려면은 그 아래에 나와 있는 ICX라든가 IFX, DPCPP 아니면은 인텔 LMVM 같은 좀 모던 컴파일러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뭐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ICX랑 IFX는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컴파일러라고 해가지고 뭐 실행 LMVM 뭐 기반으로 만들어진 컴파일러입니다. 그리고 DPCPP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 패럴렐 C++ 언어를 지원을 하는 컴파일러고요. 뭐 원 API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랭귀지 컴파일러가 되겠습니다. 기반은 시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픈소스에서 설치해서 쓸 수 있는 컴파일러로 인텔 LLVM을 사용을 하셔도 오픈MP 오프로드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코드 하나를 가지고 이제 단계 좀 보여드릴 예정인데요. 뭐 너무 복잡한 코드를 가지고 설명하면은 뭐 좀 내용이 방대해질 거니까 제일 이제 그냥 간단하게 뭐 그냥 수학을 조금 아시면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코드를 가지고 저희가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A, B라는 매트릭스가 있을 때 A 곱하기 B를 하면 C가 나오는 그런 코드고요. 그냥 3중 루프를 돌리면 되겠죠.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냥 거기 우측 하단의 네모박스에 이제 있는 코드가 메인 계산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for loop로 3중 루프로 되어 있고, 최종적으로 뭐 C에다가 A 곱하기 B를 해서 더해주면 그 간단한 매트릭스 곱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분석을 쭉 하면서 최적화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가장 먼저 분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제일 간단하게 컴파일러 옵션을 활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텔 컴파일러로 컴파일을 할 때 이제 -q opt report라는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0단계부터 5단계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좀 상세하게 그 코드를 분석해서 아웃풋을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이제 opt report를 5단계로 주고 컴파일을 하면 거기 이제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메시지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뭐 리마크라고 해서 뭐 루프가 이제 벡터라이즈가 안 됐다, 아니면 뭐 어떤 얼라인이 안 되어 있고 뭐 스트라이드가 있다, 메모리 접근이 뭐 이렇게 그 순서대로 하지 않는다 라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부분을 좀 수정을 해야 성능이 좋아지겠구나 라는 거를 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뒤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
A라는 매트릭스랑 B라는 매트릭스를 어쨌든 메모리상에 얼로케이트를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메모리는 1차원이잖아요. 매트릭스는 2차원으로 생겼지만, 그래서 2차원 매트릭스를 메모리에 올리려면 어쨌든 한 방향으로 올리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뭐 이건 구현하기에 따라 다른데, 가로 방향으로 메모리에 올렸다고 치면 A쪽 매트릭스를 읽을 때는 그 메모리 순서대로 읽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B 매트릭스를 보면 세로 방향으로 읽어야 되니까 그 메모리 상에서는 좀 띄엄띄엄하게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는 대표적인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가이드를 받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QOPT 리포트 저 옵션을 써서 이렇게 리포트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스냅샷이라고 하는 그 툴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당연히 원 API를 설치를 하시면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툴이고요. 명령어는 APS라는 명령어로 구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뭐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뭐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일단 뭐 메모리 어널라이징 쉐어드 메모리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쉐어드 메모리 기반에서 만들어진 코드들은 이제 애널리시스를 하고 리포트를 받아본 다음에 어널라이즈 매트릭스를 하고 그 다음에 넥스트 스텝으로 어플리케이션을 튜닝하거나 VTune 프로파일러를 사용하거나 어드바이저를 사용하면 되고요. 이제 MPI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비슷한 과정인데, 얘는 이제 프로세스가 여러 개가 생기니까 그 프로세스들을 추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로 뭐 그 인텔 트레이스 애널라이저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정보들을 수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분석과 최적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제 첫 단계로 이제 APS라고 하는 애플리케이션 퍼포먼스 스냅샷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이제 그 아래 보면 그 일반적인, 그러니까 MPI를 클러스터에서 돌아가는 MPI 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APS하고 프로그램 이름, 그 다음에 뭐 프로그램 파라메터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레포트가 그 파일로 떨궈집니다. 그거를 이제 HTML 버전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얘가 생성을 해줘요. 그 다음에 MPI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병렬 실행이니까 실행하는 방법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MPI 런처, 그 다음에 MPI 프로그램, 그 다음에 APS, MPI 런처, MPI 파라메터, 그 다음에 APS,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 파라메터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됩니다. MPI 런처는 뭐 MPI 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MPI 파라메터는 뭐 MPI 관련된 옵션, 그 다음에 APS 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이름, 프로그램 관련된 파라메터 이런 식으로 실행을 하면 얘도 마찬가지로 분석을 한 파일을 남겨주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파일은 보통 HTML 리포트로 생성이 되는데, 파일 이름이 APS 뭐 언더바 리절트, 그 다음에 뭐 날짜 이런 식으로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A 곱하기 B는 C를 구하는 그 코드를 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레포트가 나옵니다. 뭐 이제 중요한 정보만 좀 몇 개 보면은 그 뭐 elapsed time 이제 전체 실행 시간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플롭스 같은 것들도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뭐 CPU 프리퀀시가 있는데 피지컬 코어 유틸레이제이션 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 보면은 6.1%로 나와요. 그럼 상당히 낮은 수치죠. 그러니까 전체를 다 쓰면 100%일 건데 6%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지금 만든 코드가 그냥 시리얼 코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새 시스템은 멀티코어잖아요. 그래서 뭐 20코어, 뭐 16코어 이렇게 들어있는데요. 이거를 테스트한 시스템은 16코어가 장착된 시스템이었고, 16코어가 있는데 그 중에 코어 하나만 쓰니까 뭐 6%밖에 활용이 안 된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래서 뭐 이거를 100% 가깝게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병렬화를 해야 되겠죠. 예, 뭐 병렬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오픈MP나 MPI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뭐 병렬화에 대해서는 뭐 오늘 뭐 특별하게 따로 그렇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요. 이제 중요하게 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메모리 쪽인데요. 메모리 스토리라고 해서 정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캐시 스토리 있고 디램 스토리 있는데 디램 스토리 93.3%로 상당히 높게 나와요. 이 얘기는 이제 디램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그 부분이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린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측 상단의 박스를 보시면 이제 피지컬 코어 유틸라이즈가 이제 6.1로 나왔는데 80 이상으로 올리는 거를 추천을 한다라는 거죠. 타겟이 80% 이상은 나와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메모리 스토어 같은 경우는 93이 이제 너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기 메모리 쪽에 지금 뭔가 그 병목 같은 게 있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20% 이하로 낮추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런 식으로 가이드가 나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리포트를 보면은 이제 내가 돌린 코드가 일단 병렬화가 안 된 코드구나. 그래서 뭐 오픈MP든 MPI를 써서 병렬 코드로 변환을 해야 되겠다라는 가이드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메모리 관련해서는 뭔가 디램에 너무 자주 접근하는 그런 문제가 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예. 뭐 간략하게는 이런 이제 APS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스냅샷을 가지고 대략적인 이 코드의 뭐 문제점이라든가 수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든가를 이제 간접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가 나오겠죠? 병렬화를 하려면 어떻게? 아니면 메모리 이슈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라는 이제 그런 질문이 생길 텐데, 그때 이제 좀 뎁스하게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 표에 보이는 다양한 툴들을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MPI 코드로 이제 변환을 해서 뭔가 분석을 하려고 하면 이제 그 MPI 프로세스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이 되니까 그거를 이제 트레이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인텔 트레이스 애널라이저 앤 컬렉터라고 하는 툴이 있고요. 그 다음에 MPI 튜너라는 툴도 있어요. 뭐 오늘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이런 걸 활용을 하시면 MPI 쪽 프로그램 뭐 튜닝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PU 바운드 쪽 그 이제 스레드 레벨로 오픈MP 같은 거를 좀 구현을 해서 병렬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쪽 부분에 그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vtune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툴을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뭐 스레드 레벨 시리얼 타임 파랄렐리제이션이라든가 뭐 FPU 쪽에 뭐 벡터라이제이션 뭐 그런 쪽 이슈라든가 그쪽에 도움을 받으시려면은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황에 맞게 자기 코드에 맞게 이런 다양한 분석 툴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일단 뭐 병렬화 쪽은 뭐 생략을 하고요. 병렬화는 또 다른 문제니까 일단 그 시리얼 코드 자체에서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메모리 액세스 부분이었죠. 그 이제 아까 디램 스토리 93%로 되게 높게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어드바이저하고 이제 vtun을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전체 코드에 대해서 좀 핫스팟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대체 어디가 문제인지 이제 그런 거를 분석을 할 때 그 첫 번째 명령어처럼 실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드바이저, 컬렉트, 서베이, 뭐 프로젝트 dir 한 다음에 이제 그 리절트, 뭐
몇.x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는데요. 여기 그 몇.x가 그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지금 방금 소개해드린 그 코드를 컴파일한 거고요. 이제 그거를 이런 이제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이 문법에 맞게 실행을 하면 이제 저 몇.x라는 프로그램을 분석해서 그 마찬가지로 그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뭐 이제 자세한 분석은 이제 뒷페이지에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분석을 하면 뭐 핫스팟 같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요 어떤 라인, 코드에 어떤 라인이 뭐 문제가 있다. 아니면 거기서 뭐 메모리 액세스가 좀 잘못되고 있다. 이런 등등의 그런 정보들이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그 핫스팟을 이제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저기 두 번째 명령어처럼 met.c라는 코드에서 뭐 92번째 라인 이런 식으로 라인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또 따로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그 상세하게 뭐 메모리 액세스의 퍼폼 정보를 보시려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이 코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캐시 미스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캐시 미스에 대한 정보를 좀 자세하게 보려면은 vtun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vtun을 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행을 하면 뭐 LLC 미스라는 이제 그 캐시 미스 쪽 정보 같은 것들도 굉장히 상세하게 분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툴로 돌려보면은 결국 문제가 그 오른쪽이 이제 분석된 데이터인데요. LL 캐시 미스 카운트가 지금 몇억 번? 그쵸? 1억 번, 1.7억 번 정도가 생기죠. 그러니까 뭐 루프 돌릴 때마다 계속 캐시 미스가 거의 생긴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되는 코드가 결국은 저 계산 부분인데 이게 이제 3중 루프잖아요. 3중 루프를 돌리는데 결국은 C에다가 A 곱하기 B를 계산해서 누적을 시키면 되는데 거기 이제 계산을 할 때 보시면 A는 문제가 없어요. A는 이제 그 메모리 상에서 연속적으로 읽기 때문에. 근데 B를 보시면 B의 그 인덱싱이 K 곱하기 N 플러스 J로 돼 있으니까 그 맨 안쪽 루프가 K잖아요. 그러니까 K가 증가하게 되면 그 메모리 상에서는 곱하기 N배씩 계속 건너뛰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얼라인된 데이터를 읽는 게 아니라 스트라이드 된 데이터를 읽게 되죠. 그래서 그 정렬된 데이터를 읽어야 캐시에 그 블락으로 가져와서 쭉 사용을 할 텐데 이게 n만큼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계속 접근을 하라고 시키니까 루프를 돌 때마다 계속 캐시를 바꿔줘야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너 루프에 있는 인덱스가 연속적으로 되도록 바꿔주면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J 루프하고 K 루프 두 개를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아래쪽에 있는 코드처럼 변경을 해주면 마찬가지로 다시 분석을 했을 때 LLC 미스 카운트가 이제 0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캐시 미스가 하나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이제 요 표를 보면서 내 코드를 분석을 해서 이제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을 하고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이제 코드를 수정을 해서 분석한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 첫 번째 그 변경하기 전 코드에서는 거기 이제 그 아래 그림을 보면은 92번째 줄에서 벡터 에피션시라고 하는 게 28%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요즘 CPU는 다 벡터 계산을 하잖아요. 그 벡터 계산을 하는데 그 효율이 28%밖에 안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요 이제 인덱스를 두 개 루프를 변경을 하게 되면은
벡터 이피전스가 이제 100%뭐 거의 가까이 이렇게 증가하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잘 고쳐졌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코드의 문제점을 파악을 하고 뭐 메모리 쪽에 이런 수정을 하는 한 예를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뭐 특별히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뭐 전체적인 성능을 조금 더 끌어올리고 싶다라고 하면 좀 이론적으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때 약간 이제 지표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Arithmetic Intensity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예,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성능을 평가를 할 때 그 두 가지를 고려를 해야 돼요. 방금도 그 캐시 미스 뭐 이런 게 발생을 하는 거는 메모리 쪽 문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메모리 쪽 문제를 해결을 하면 빨라지는 코드인 거죠. 아니면은 이제 메모리 쪽 문제보다는 그 계산 성능, 그러니까 CPU를 100%다 쓰는 그런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메모리 쪽 이슈보다는 그 플롭스를 높이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내 코드가 이제 어떤 픽이 플롭스 쪽으로 향해 있느냐, 아니면은 이제 메모리 쪽으로, 메모리 쪽에 바운드가 되어 있느냐,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그래서, 그 두 가지 지표를 가지고 코드를 이제 분석을 하는 방법이 Arithmetic Intensity라고 하는 그런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그 컴퓨팅 파워, 그러니까 계산 성능, 이제 뭐 싱글 프리시전, 더블 프리시전을 1초에 몇 번 계산하느냐, 이거에 관련된 그런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가 플롭스가 되겠죠. 플로팅 포인트 오퍼레이션 퍼 세컨이라서 보통 플롭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이제 계산 성능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쪽에서 내가 초당 몇 바이트의 데이터를 주고받느냐라는 부분을 또 측정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식을 보면은 이제 플롭스 나누기 그 바이트 퍼 세크를 하면 이제 그 두 개의 레이셔가 되는데 이제 두 개 다 분모에 세컨 타임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타임은 그 분모 분자에 있으니까 두 개 그 소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플롭 나누기 바이트가 단위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한 이 레이셔를 Arithmetic Intensity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가 테스트했던 코드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구해보면 12분의 2가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최종적으로 계산식이 C 플러스는 A 곱하기 B잖아요. 그러면은 연산 개수는 두 개죠. 곱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 연산 개수는 두 개니까 플롭이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분모 쪽에는 바이트를 계산을 하면 되는데, 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그 싱글 프리시전 같은 경우는 4바이트잖아요. 그래서 A를 읽고 그 다음에 B를 읽어서 C에다가 할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총 12바이트가 소모가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D램으로 따지면 이제 C를 읽어와서 그러니까 C를 읽어오고 A, B를 또 읽어온 다음에 계산을 해서 C에다가 다시 라이트를 하니까 16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L1 캐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캐싱을 한 다음에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한 번에 줄어요. 리드 라이트 중복되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0.167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0.167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그럼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이제 거기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을 보면은, 왼쪽으로 갈수록 그 메모리 바운드 코드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컴퓨터 바운드 코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 메모리 쪽 성능 영향을 많이 받는 코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숫자가 크면 클수록 그 CPU 성능이 되겠죠. CPU 성능에 영향을 많이 받는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인 알고리즘으로 뭐 블라스 레벨 1, 2 루틴이라든가 스텐실, 라티스 볼츠만 메소드 뭐 이런 것들은 메모리 바운드 쪽에 속해요. 그 다음에 FFT, 퓨리어 트랜스폼 같은 경우는 그 중간쯤 되는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뭐 덴스 리니어 알제브라, 그러니까 블라스 레벨 3에 해당되는 루틴들이나 아니면 뭐 파티클 메소드 같은 것들은 컴퓨트 바운드 된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 코드가 이제 메모리 바운드인지 아니면은 컴퓨터 바운드인지를 일단 분석을 해본 다음에 만약에 메모리 바운드라고 하면은 최적화를 할 때 메모리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면 될 거고요. 컴퓨터 바운드 코드는 이제 뭐 병렬화를 해서 코어 수를 많이 쓰도록 한다든가 아니면 뭐 벡터라이제이션 같은 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든다든가 등등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전체 성능을 높이는 데는 두 가지의 그 리밋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플랫폼 픽이냐, 그러니까 그 CPU의 성능에 의한 리밋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그 메모리 쪽에 해당되는 리밋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X축이 방금 설명드렸던 이제 arithmetic intensity 수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은 Y축은 플롭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플롭스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쨌든 계산 성능이 좋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어쨌든 그 두 가지의 한계에 의해서 내 코드의 성능이 내 코드 성능의 리밋이 결정되는데 내 코드가 이제 메모리 바운드인 코드,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쭉 위로 최적화를 해서 올라가다가 결국은 그 메모리 쪽 한계 부분에 걸리게 되죠. 반대로 컴퓨터 바운드인 코드는 맨 오른쪽에 있는 코드를 보면 쭉 올리다가 메모리 바운드에 걸리는 게 아니라 이제 결국은 플랫폼 픽에 걸리게 되죠. 그러니까 CPU의 한계에 성능이 걸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코드를 어쨌든 최적화할 때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다양한 코드 안에서도 한 코드 안에서도 또 뭐 어떤 뭐 펑션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루틴별로 그 arithmetic intensity 값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래프처럼 분석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뭐 A부터 A, B, C, D, E, F, G가 있는데 이게 뭐 각각의 어떤 특정 루틴이라고 치고요. 이 동그라미 크기는 전체 뭐 올타임에서 얘가 차지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면 동그라미가 큰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bigger dot, 그러니까 큰 동그라미부터 일단 최적화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메모리 바운드인지 아니면은 저기 컴퓨터 바운드인지에 따라서 얘를 위쪽으로 어떤 방식으로 끌어올릴지를 결정을 이제 조금 접근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바운드 쪽은 보면 뭐 스칼라 애드, 벡터 애드, FMA 이런 것들이 여기 라인으로 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스칼라 연산만 시키면 저 맨 아래 있는 가로줄이 한 개인 거고요. 얘를 이제 벡터까지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FMA 기능까지 활용을 하게 되면 제일 높은 데까지 올릴 수가 있는 거고
이제 그 사선으로 그어진 메모리 쪽을 보면은 뭐 L3 캐시까지 잘 활용을 하면 첫 번째 사선, 그 다음에 L2 캐시, L1 캐시까지 다 풀로 활용을 했을 때의 한계치까지 이렇게 그어지게 되죠. 그래서 내 코드가 해당되는 그걸 보고 이제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점점 코드를 최적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위로 올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위로 어떻게 올릴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죠. 그래서 이제 메모리 쪽 같으면은 아까 뭐 제가 보여드렸듯이 뭐 그런 캐시 쪽, 대부분의 경우는 캐시 미스 같은 것들을 뭐 제거를 한다든가, 뭐 루프 인터체인지를 한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아니면 뭐 데이터를 좀 온라인을 잘 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위쪽, 컴퓨트 쪽, 가로선 쪽 위로 올리려면은, 뭐, FMA 같은 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수식을 좀 변경을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컴파일 옵션 같은 걸로 최적화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황에 맞게, 여기 보여드린 그림처럼 상황에 맞게 내 코드를 잘 옵티마이즈,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이론적인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럼 실제 이제 그러면 이거를 다 내가 코드를 일일이 한 줄 한 줄 읽어서 AI 값, 그러니까 arithmetic intensity를 그냥 수동으로 다 구해야 되냐? 다행히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툴에서 분석을 해줍니다. 자동으로. 그래서 이제 이건 이론적인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결국은 내 코드가 어떤 점에 위치하는지를 구해봐야 되잖아요. 물론 이제 수동으로 그걸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뭐 너무 힘든 일이니까 얘가 이제 그 어드바이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 이제 루프라인 어널리시스라는 걸 해줘서 방금 설명드렸던 그 위치 AI 값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게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먼저 서베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루프라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HTML 포맷으로 바꿔준 다음에 GUI를 가지고 그 그래픽 화면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보여드리면 방금 이제 그 매트릭스 곱하기 하는 그 코드를 가지고 돌려보면 이제 점이 두 개가 보이는데요. 이제 그 베이스 라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아까 그 캐시미스를 최적화하기 전 원래 오리지널 코드고요. 그 다음에 캐시 옵트라고 쓴 게 이제 방금 그 루프 인터체인지를 통해 가지고 캐시미스를 해결을 한 그 코드가 됩니다. 그러면 어쨌든 전체 이 그래프에서 얘가 이제 그 arithmetic intensity는 아까 0.16 정도 됐으니까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플롭스의 라인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돼서 이 코드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코드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리밋 라인에 비해서 아래쪽에 처져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쭉 캐시 미스 하나 해결을 해가지고 위로 좀 많이 점프가 됐죠. 이런 식으로 뭐 위에 점프가 됐고 얘를 이제 좀 보면 아직 여지가 더 남아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잖아요. 얘의 이제 메모리 쪽 접근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다른 부분의 어떤 부분을 손보면 저 맨 꼭대기의 리밋까지 어쨌든 접근하게 약간의 여지는 더 남아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저 꼭대기까지 코드가 다 가는 건 아니에요. 뭐 디펜던시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다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될 수 있도록 저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 게 목적인 거지 다 꼭대기에 100% 다 도달을 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저 이제 네모칸이 캐시미스를 해결한 코드의 위치였고 그 위쪽으로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분석한 그런 그 메시지를 보면, 어쨌든 벡터라이즈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벡터라이즈가 지금 그러니까 CPU가 벡터 계산을 할 수 있게 벡터 유닛이 있는데 걔가 이제 다 활용이 안 된 부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일종의 병렬화죠. 오픈MP 문법인데 보시면 이제 OMP 심드라는 문법이 있어요. 뭐 여기 오픈MP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지금 뭐 오픈MP 문법을 설명드리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냥 간단하게 CPU가 처리할 때 데이터를 한 개씩 처리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벡터잖아요. 벡터는 어쨌든 스칼라 여러 개가 묶여 있는 거니까 그 묶음으로 연산을 동시에 시키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오픈MP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라그마 OMP 심드 리덕션이라고 하는 걸 썼고요. 얘를 써보면은 이제 심드를 계산을 할 때 얘가 온라인 사이즈가 안 맞는다고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텔 쪽에 있는 인트리식 문법에 해당되는 mm멜록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mm멜록을 쓰면 일반 멜록하고 좀 다르게 내가 벡터 사이즈에 맞게 온라인을 해서 좀 멜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명령어들을 이제 좀 첨가를 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성능이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나온 가이드들을 바탕으로 이렇게 이제 코드를 계속 수정을 해 나가는 거죠. 뭐 이걸 자동으로 다 해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가이드를 보고 내가 이런 식으로 뭐 오픈MP 심드를 추가해 본다든가 추가했는데 좀 온라인이 잘 안 돼 있다. 그러면은 뭐 mm멜록 저런 거를 또 넣어가지고 온라인을 맞춰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하나씩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여기까지 최적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이 이상 또 건드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하면 뭐 그냥 특별히 뭐 MPI나 뭐 이런 병렬화를 적용하기 전에 그냥 벡터 유닛 정도만 사용할 수 있는 코드로서는 뭐 최대한 최적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최적화를 잘 했으면 얘는 어쨌든 CPU에서 돌아가는 코드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목적은 원API를 이제 쓰는 가장 큰 목적이기도 했던 다양한 아키텍처에서 다 돌아가게끔 구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CPU 코드가 완성이 됐으면 이제 이 계산 부분을 가속기에다가 넘겨주는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를 이제 오프로드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그 코드를 수정하기 전에 일단 내가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얘가 이제 CPU에서 예를 들어 뭐 1시간이 걸리는 코드다. 근데 내가 열심히 막 오프로드 코드를 만들어가지고 GPU에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근데 1시간짜리 코드가 뭐 55분 돈다. 5분 정도 빨라졌다. 그럼 사실 노력 대비 좀 이걸 해야 되나 싶잖아요. 그래서 코드 작업을 하기 전에 과연 이 코드가 GPU 오프로딩을 하면 얼마나 빨라지는지를 좀 이론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어드바이저에서 이제 그 일부 기능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어드바이저에서 어드바이저 파이썬이라는 걸 써서 예, 저기 이제 보는 명령어처럼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코드를 이제 저렇게 실행을 시키게 되면은 분석을 해줍니다. 이제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은 뭐 요 그림은 인텔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에서 가져온 건데요. 그냥 이제 이그젬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코드가 뭐 리즌 X가 있고 Y가 있다. 그랬을 때 얘를 분석을 해줘요. 리즌 얘가 이제 뭐 컴퓨터 바운드인 부분이 있을 거고 메모리 바운드인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를 GPU 쪽에 오프로딩을 했을 때 GPU 쪽에 오프로딩을 하면 그 호스트 쪽에 있는 데이터를 어쨌든 GPU 같은 장치 쪽 메모리에 또 복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 복사를 하면서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표시한 게 여기서는 오프로드 텍스가 되겠죠. 메모리 트랜스퍼 타임 플러스 인보크라고 해서. 그래서 요 세 가지 성분들을 다 분석을 해서 결국은 X라고 하는 그 리전을 GPU 쪽에 포팅을 해서 돌렸을 때 어느 정도 성능이 나올 건지를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X'을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X는 그 CPU 쪽에서의 그 뭐 계산 시간이 될 거고 X'은 그거를 이제 GPU에 오프로딩 했을 때 계산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X보다는 X'이 작아야 오프로드를 할 만한 거죠. 만약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오프로드 텍스가 뭐 굉장히 커가지고 그러니까 뭐 계산할 거는 별로 없는데 그냥 이게 오프로드를 하는 그 부하 자체가 너무 커가지고 오히려 Y보다 Y' 더 커졌죠. 이런 경우에는 저 리전은 오프로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오프로드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분석을 해보면 뭐 이렇게 예쁘게 그림으로 뭐 안내를 해줍니다. 이제 실제 그 방금 이제 설명드렸던 이제 매트릭스 곱하기를 하는 그 코드를 가지고 얘를 이제 돌려보면은 이게 GPU를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젠9이라고 이게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 젠9이 이제 그 인텔 GPU 모델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젠9에다가 얘를 오프로드를 돌렸을 때는 대략 한 뭐 암달의 로에 의해서 2.1배 정도 빨라질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드 이제 거기 보면은 이제 코드의 이제 몇 번째 라인 부분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어떤 부분을 오프로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2배 정도 빨라진다. 뭐 그러면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거죠. CPU에서 돌렸을 때보다 GPU를 썼을 때 2배 빨라진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좋은 GPU를 썼을 때는 어떨까? 돌려보면 이제 젠12가 그 9에 비해서는 좀 나중에 나온 이제 좀 더 좋은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성능이 좋은 모델에서 돌렸을 때는 뭐 4.6배 정도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게 오프로드를 할 만한 코드인지 안 할 만한 코드인지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모델을 내가 결정을 해서 뭐 젠9하고 12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컨피규레이션을 좀 내가 세세하게 조절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얘가 그 결과 파일을 만든 다음에 그거를 이제 어드바이저를 가지고 이제 이런 그 슬라이더를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더를 실행을 하면 실행하는 방법은 여기 회색 박스에 적혀 있고요. 실행을 하면 거기 보면 내가 마우스를 가지고 저걸 바꿔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프리쿼시라든가 뭐 L3 캐시의 크기라든가 아니면 뭐 밴드위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가 숫자를 이렇게 좀 바꿔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GPU 쪽 성능이 이제 더 좋아지면은 이게 또 얼마나 더 빨라질지 그런 것들을 미리 가늠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executing 유닛을 뭐 2배로 늘리고 밴드위스를 2배로 늘리고 2배까지 96으로 늘리고 해보면은 뭐 8배 아까 4점 몇이었는데 8배까지 빨라진다 뭐 이렇게 물론
가상 실험이지만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돌려볼 수 있는 그런 모델은 여기 뭐 인텔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그 다양한 하드웨어에 대한 스펙이나 이런 소개들은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GPU를 사용을 하려면 내가 사야 되잖아요. 돈 주고.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코드가 내가 갖고 있는 코드가 GPU에서 돌렸을 때 얼마나 빨라질지도 모르는데 일단 내 돈을 지출을 하는 거는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를 사전에 이제 가상으로 좀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좀 제 생각에 굉장히 괜찮은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여기서 제품군을 보고 그럼 내가 이 제품을 사면은 뭐 이 정도 빨라질 수 있겠구나 뭐 이렇게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GPU에서 돌리면 뭐 대략 내가 이 모델을 사면 4.6배 빨라지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구매를 하시면 되겠죠. 구매를 해요. 구매를 하시고 이제 내 컴퓨터에 얘를 이제 장착을 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돌리려면 한 단계가 남았죠. 이제 오프로드 코드를 만드셔야 됩니다. 오프로드 코드 만드는 방법은 이제 크게는 두 가지, 뭐 이거 외에도 뭐 물론 이제 쿠다를 쓰실 수도 있고 뭐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는 아니면 엔비디아 GPU도 뭐 DPC 풀풀로 오픈CL 써가지고 구현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뭐 이제 인텔 GPU를 샀으면은 보통은 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게 이제 무난할 것 같아요. DPC 풀풀을 써가지고 이제 패럴렐 4를 쓰면 돼요. 이 문법은 제가 그 두 번째 시간 아마 첫 번째 웨비나 두 번째 웨비나 내용을 보시면은 DPCP에 대한 그 좀 상세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전 웨비나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제 여기 이제 문법이 뭐 여기 Q.parallel 4가 들어가 있잖아요. 저걸 이제 구현을 해주시면 저기 이제 C는 A 곱하기 B 저 부분이 오프로드 코드로 변환이 됩니다. 그리고 오픈MP 문법으로도 그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오픈MP 최근 버전을 지원하는 오픈MP 아까 제가 설명드렸었죠. 그 모던 컴파일러를 쓰면 그러니까 넥스트 제너레이션 컴파일러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그런 컴파일러들을 사용을 하면 오픈MP 오프로딩을 쓰실 수가 있어요. 문법은 그 오픈MP 표준 문법을 당연히 따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OMP 타겟이라는 그 디렉티브를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자세한 문법은 오픈MP 문법이니까 따로 설명을 안 드릴게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구현을 하면 마찬가지로 저 부분이 그 장치 쪽에서 오프로드 돼서 계산될 수 있게 변환이 됩니다. 코드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뭐 이런 그냥 루프를 계산하는 코드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뭐 요 정도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면은 저 부분이 이제 그 GPU와 같은 그 장치 쪽에서 돌아갈 수 있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아까 그 요거 arithmetic intensity 분석하는 방법이 있었잖아요. 그게 루프라인 애널리시스인데 루프라인 애널리시스를 요 GPU 오프로드 코드에 대해서도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점이 하나 찍혀 있죠. 그래서 얘를 또 이 GPU 코드를 최적화하는 거는 또 한 단계 다음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얘도 물론 이제 보시면은 뭐 약간 위로 올라갈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모범 답안은 오늘 웨비나에서 뭐 모범 답안까지 제공하는 건 아니고 이러이러한 단계로 최적화를 진행을 했고 뭐 이렇게 보면은 또
뭐 위쪽으로 약간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또 뭐 최적화를 하실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분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간단한 코드는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뭐 별로 시간이 안 걸리거든요. 근데 굉장히 방대한 코드들은 이게 분석하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서베이를 하고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고 디펜던시를 구하고 뭐 맵을 만드는데 이게 그 이제 오리지널 코드를 실행하는 게 예를 들어 1시간짜리 코드다라고 하면은 서베이를 할 때는 1.1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할 때는 2배에서 55배까지도 오래 걸리고요. 그러니까 그 분석 시간이 그러니까 뭐 한 이틀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는데 디펜던시 체크를 하면 이제 100배가 걸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맵을 구성할 때도 뭐 5배에서 20배 이렇게 분석 시간만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은 1시간짜리 코드 분석하려면 막 며칠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 분석하려면 그렇게 걸리는데 내가 코드 중에 그 일부분만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거는 아까 뭐 컴파일 뭐 그 옵트, 리포트, 옵션 같은 걸로 뭐 대략적인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서 이제 내가 좀 뎁스 있게 분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만 이렇게 그 디렉티브를 넣어가지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석을 할지 이렇게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 부분이 뭐 한 10분짜리다. 그러면은 전체 코드를 분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짧게 소요가 되겠죠, 시간이. 예, 그래서 마지막 이제 컨클루전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가이드를 해주는 툴들을 이제 다양하게 활용을 해가지고 그 원본 코드를 최적화하고 최적화된 코드를 이제 오프로드해서 구현을 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단계 거쳐서 최종 코드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이게 뭐 아예 완벽한 최종본이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코드들도 제가 한 것과 비슷한 이런 스텝을 가지고 분석하고 최적화를 하시면 좋은 성능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베이스라인 코드가 0.15 기가 플롭스 정도 성능이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얘가 젠12에 오프로드까지 하게 되면은 41.5가 나옵니다. 이거 굉장히 뭐 몇백 배 이상 빠른 코드를 얻을 수가 있게 된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적화하고 오프로드해서 장치에서 구현하고 이런 과정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뭐 앞으로도 뭐 지금 뭐 인텔하고 계속 파트너십을 가지고 원 API 쪽은 같이 연구를 하는 입장이고요. 앞으로도 또 뭐 1년에 뭐 한 분기나 뭐 반기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계속 관심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질문은 아마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하시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 직원이 답변을 달고 있을 텐데요. 혹시나 이제 답변이 뭐 누락됐다든가 뭐 충분한 정보를 못 드린 거는 이제 웨비나 끝나고 나서 뭐 이메일을 통해서 추가로 좀 상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